강주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현 정부의 한중 공동 운명체류는 뭐길래? 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중국 외교의 저자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한 폐렴 사태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일련의 호소를 통해서 중국인의 입출금을 통제하는 것만이 국내에서의 폐렴 사태의 최소화로 갈 수 있다. 조기에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요지 진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되게 전문가들의 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중 운명 공동체론의 요지가 뭐길래 이러는지 저 개인으로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 미국 사람으로서 고종의 외교 고문에 젖을 청한 놈과 현 정부의 한중 운명 공동체론이라는 외교 청략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제 관점에서 한중 운명 공동체론의 문제라든지 개선의 시사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한론은 1888년 저술이 되었습니다. 고종에게 자주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와의 조공체제를 안보 청약으로 삼을 것을 대니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구 열강이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니가 고종에게 조선이 생존 청약으로 제시한 것은 청이 속국으로서 자주성을 갖되 전통적 조공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방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의 제안에는 약소국 조선이 일본과 부동항을 위해서 남하는 제정 러시아 등 자본주의가 탑재된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을 막아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로서는 대원군에 의한 쇄국 정책으로 민생이 토탄에 빠지고 일본처럼 메이주신을 위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관계로 국가의 국력이 쇠잔할 때대로 쇠잔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대니는 왜 청나라와 속국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유는 1842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퇴한 후에 강제적으로 영국에 의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름의 국가 경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문물의 도입에 있어서 적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상황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나름 대니 제안에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한로는 최근 중국이 부상과 더불어서 130여 년 전에 조공 관계를 단지 외교 관계로 대체한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중 운명 공동체론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흥미로운 함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 당시 조선의 주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조선이 서구 열강들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계약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유럽 제국주의 열강과 순차적으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니가 주장했던 조선과 청과의 조공 관계는 속국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공 관계는 약소국과 강대국 간에 존재하는 유계 관계이지만은 조선이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당시 조선이 위세가 얼마나 처량했고 국군이 얼마나 유약했는지를 이 청안을 통해서 그리고 대니 제안을 통해서 음미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중국이 경제적 부상, 정치적 부상과 더불어서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에서 아시아 전체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는 여러 책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한 전문가는 중국이 한반도 전략에 대해서 북한을 중국의 한계성으로 만들고 한국을 한미 동맹에서 떼어내서 핀란드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핀란드화라는 것은 인접 강대국 눈치를 보며 주권이 불구가된 나라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부 유럽의 지정학적 관계상 핀란드의 형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가 주권은 있으나 불구인 주권을 가진 그런 처량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논쟁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현 정부의 치세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세들을 들여다본다면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급진거리는 소극적 외교 관계를
진두주의 하는 것들을 연상해 본다면 이 전문가의 핀란드화의 어떤 그 주장, 설령 그것이 성사되지는 않을지라도 외교적 관계 측면에서 상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국민의 안위가 크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느슨한 외교 관계를 지속하려는 시도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서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우한 코로나가 창궐 해서 세계 각 나라가 중국과의 어떤 그 항공편을 차단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좀 나쁘게 말해서는 국민의 안위나 생명을 무시한 채로 중국의 권부의 눈치만 보는 형세로서 대처한 것을 국민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극적 대중 관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거래량이 너무 커지는 어떤 그 경제 관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소극적 느슨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옳은 처방전은 아니었다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에 데니가 저술할 당시 고종에게 제안할 당시와는 너무나 천양지차로 세계와 시대 상황에서 열강의 침략 등 외세 유입이 가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일상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면적은 적은 나라이지만은 국력, 경제력, 외교력 등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습니다. 중국과의 비교에서도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대적 측면에서 전혀 뒤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위세를 떳떳이 과시하고 대외만반은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에 다가서기만 하면 쪼그라드는 정부의 유세,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왜 현 정부는 소극적 외교, 경제적 실리 운운하며 19세기 말 서세 동점에 제국지 침략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처럼, 소위 그 속국 관계처럼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비하하거나 낮추기보다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보다 나란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야 할 정권이 책무가 있을 듯한데 전혀 그럴 이양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기간 원수지간인
나라 간에서도 특정한 국가 이익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그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외교적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현대의 적극적 외교의 한 일환이라고 본다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에서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전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로서의 경제 문제, 자유력으로서의 국방 문제, 그 다음에 사직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문제, 그것으로서의 어떤 그 백성이 신뢰를 돈독히 얻어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불가피해서 배제해야 할 것이 뭐냐고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는데 우선은 먹는 문제 덜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다음 또 뺀다면 뭐냐 그랬더니 국방의 문제 떨쳐내도 괜찮다. 그런데 다만 국민이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는 사직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에 우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국가의 경제 위기, 그 다음 우한 사태와 관련해서 100여 개의 국가가 이 사태의 즈음에서 관계를 차단시키는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것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이 국군에 융성하는 길을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큰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간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간 3년 동안 현 정부의 치세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1년의 사태에서 국민을 실망시킨 이런 치세를 감안한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그 신뢰의 위기가 어쩌면 엄습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19세기 구한말이 아닙니다. 21세기 중요한 국군의 어떤 융성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과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쟁력, 자생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냥 나홀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국민에게 대해서 같이 갑시다, 협력하면서, 그리고 우리 국군을 융성시켜 나갑시다, 중국도 때려잡읍시다 하는 이런 당찬 대통령의 말씀, 이 시점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